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수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수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볼 내용은 최근에 제 영상에서 후달러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그게 어떤 의미이고 그게 왜 미국에서의 삶과 관련이 있는지 제가 왜 그렇게 강조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후달러라고 하는 말은 제가 지어낸 말이고요. 제가 이름 붙인 명칭이고요. 정확히 말하면 영혼이 매우 불안한 사람, 그런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컨셉이기 때문에 제가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후달러라는 말의 어감이 좀 안 좋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 현상을 정확하게 콕콕 집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다소 듣기 거북하지만 이런 용어를 가지고 그 현상을 콕 집었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후달러라는 말은 후달리는 사람, 후달거리다 플러스 영어의 ER을 제가 어떤 사람이란 뜻의 ER을 붙여서 후달러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결국엔 인생이 후달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영혼이 굉장히 불안정하고 불안한, 늘 조급하고 늘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은,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 의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을 뜻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왜 최근에 제가 굉장히 많이 언급했냐면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태어나셔서 미국에서 이민 생활 하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런 뭐랄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뭔가 세상살이에 대한 근심 걱정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미국이라는 땅이, 여러분 여기서 나고 자란 게 아닌 한 이 땅은 외국인이에요. 외국 땅이에요. 여러분은 외국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남의 나라 남의 땅에서 외국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게 굉장히 눈칫밥이 항상 먹여주는 일이고, 마음이 늘 본인의 어떤 존재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게, 실제적으로 현대 많은 젊은이들이 왜 미국에 오고 싶어 하냐면, 미국에서의 삶이 뭔가 한국에서의 삶보다 조금이라도 뭔가 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즉 더 나은 삶, 더 행복한 삶, 더 널널한 삶을 살고자 미국에 이민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미국에 이민 오려고 하는 목적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의 삶이 좀 더 조금이라도 더 풍요롭기 때문에 어떤 그런 베네핏을 누리고 싶어서 미국에 오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모순인 게, 결국 미국에 와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내 나라 내 땅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문화도 모르고 여기 친구도 없고 여기 어떤 기반이 없단 말이에요. 즉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 아닌 곳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할 곳이 없기 때문에 계속 불안 초조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위에 많은 외국인 출신 이민자들이 이 불안함과 초조함에 대해서 늘 휩싸여 있으면서 한국에서 살 때보다 더 불행한 삶을 사는 분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고 미국에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하지만 제가 이런 사람들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좀 조언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 살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후달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근데 사실 조건적으로 보면 후달릴 수밖에 없어요.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처음엔 없죠. 영어도 잘 못하죠. 미국에 어떤 인맥도 없어요. 거기다가 돈까지 없으면 정말 미국에서의 삶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다가 제가 최근에 미국에서 한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나이는 저보다 한 살 어리지만 뭐 비슷한 또래이기 때문에 뭐 맘먹는 친구죠. 근데 그 친구가 전문대 출신이에요. 전문대 출신. 자, 그것도
한국에서 전문대 출신이에요. 미국 전문대도 아니고. 저는 미국에서 10위권에서 공학 박사를 딴 사람이죠. 저는 친구를 사귈 때 뭐 학벌이나 뭐 배경 같은 거 보지 않아요. 그냥 사람은 사람으로 친하게 지내는 거죠. 어쨌든 이 친구는 전문대 출신입니다. 그것도 한국의 그냥 그저 그런 전문대 출신인데, 사실 제가 이 친구에게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왜냐면 자 봐봐요. 저는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국 사회에서도 박사 학위 가진 사람이 몇 명 없잖아요. 근데 저도 세상을 살다 보면 가끔 세상살이에 대한 근심과 걱정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제 친구, 이 전문대 출신 이 친구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세상살이에 대한 근심 걱정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 전문대 나온 그 친구가 세상살이에 대한 근심 걱정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더 많을 것 같죠.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 대화를 들어보면 제가 그 세상살이에 대한 근심 걱정이 더 많고요. 그 친구는 그냥 세상살이에 대한 근심 걱정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그 친구가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사는 그런 뭐 양아치가 아니에요.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괜찮은 친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기본적으로 세상을 살 때 이 세상살이에 대한 근심 걱정을 그냥 성격 자체가 별로 하지 않아요. 제가 그 친구네 집에 예전에 한번 놀러 가봤는데 그냥 그 친구의 가정 문화가 그래요. 그 친구 부모님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그 친구를 있는 존재 그대로서 용납해주고 늘 사랑해줬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냥 살면서 마음 가운데 그냥 내가 오늘 하루 크게 나쁜 짓 안 하고 열심히 살았으면 내일 걱정은 내일 모레고 그 세상살이에 대한 큰 걱정할 필요 없다라는 주의를 가진 가족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 친구네 집이 절대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집 안에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흐름이 그냥 세상살이에 대한 근심 걱정을 별로 안 하고 그냥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부모님들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친구도 그냥 그런 거예요. 반면에 제 부모님을 돌아보면은 물론 우리 부모님이 괜찮으신 분들이죠. 제가 뭐 무슨 제 부모님을 안 좋게 말하면서 무슨 패드립 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상대적으로 비교해 봤을 때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세상살이에 대한 근심 걱정을 하던 게 생각이 나고 그런 것들이 성장 과정에서 어딘가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콕콕 박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세상살이에 대한 근심 걱정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친구를 왜 만나냐면 이 친구 만나고 나면 제가 고민했던 문제들이 정말 순식간에 사라지고 행복해지기 때문에 저는 이 친구와 대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제가 어떤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게 세계 최초로 어떤 새로운 컴퓨터 기술을 개발하는 굉장히 중요한 연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연구를 딱 발표하면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그런 연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압박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다녔던 연구 조직에서 굉장히 윗분이 거의 뭐 부사장이라고 할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제 연구에 막 관심을 가지고 언제 그거 결과 나오냐 계속 주기적으로 물어봤던 상황이란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뭐랄까 압박을 받는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래서 최근에 스트레스를 좀 받았었는데 제가 이 전문대 나온 이 친구에게 참고로 계속 전문대 나왔다고 강조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전문대 나왔다고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친구가 박사인 나보다 더 행복하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영적인 원리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받았던 스트레스를 이 친구한테 솔직히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너는 말이야, 세계적인 인재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인 것 같은데 가끔 보면 마음이 너무 약해. 야, 너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술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 회사는 절대 너를 내쫓지 않아. 불안함, 조급함,
가지지 말고 그냥 하던 대로 해. 원래 윗사람들은 욕심이 많아서 네가 뭐 세계적인 학자라 하더라도 너한테서 더 세계적인 결과를 보길 원해. 그렇기 때문에 너 그거 조급해하지 말고 그냥 네가 인조해하면서 일해. 만약에 네가 인조해하지 못할 만큼 뭐 부사장이나 위에 임원들이 너에게 스트레스를 준다면 그냥 휴가 써버려. 휴가 써버리라고. 괜찮아. 네가 그렇게 쉬고 와서 더 일 잘하면 그게 좋은 거야 라고 조언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조언을 듣고 저는 정말 예정이 없었던 휴가를 이틀이나 써버렸어요. 그래서 이틀간 아무 생각 없이 펑펑 놀았습니다. 예, 정말 펑펑 놀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리고 즐거운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틀의 휴가를 끝낸 후에 돌아오니까 정말 그 친구 말처럼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머릿속에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오히려 일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 휴가를 끝나고 왔더니 아니나 다를까 저희 회사 임원들이 저를 완전 쓰레기처럼 보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렇게 중요한 연구 결과가 코앞에 있는데 이 상황에서 휴가를 쓰고 가다니 이런 무책임한 인간 거의 이런 눈으로 봤지만 저는 이 전문대 나온 친구의 조언에 의해서 이 친구 항상 말하거든요. 이 세상의 리더들은 항상 네가 99%를 잘해도 1%에 부족한 게 있으면 그거를 지적질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말라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네가 오늘 하루를 건강하고 성실하고 즐겁게 살았으면 그게 된 거라고. 내일 걱정 내일 모레. 항상 이런 말을 하는 친구예요. 그래서 저에게 정말 필요한 친구죠. 왜냐면 늘 세계적인 연구를 하고 내가 발표하는 연구를 세계가 주목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저는 늘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 있어요. 부담이 되고. 하지만 이렇게 소위 말하는 세상 걱정 없이 편안히 사는 친구가 옆에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친구를 통해서 제가 늘 영적인 조언을 얻어요. 다른 박사 친구들 만나면 항상 근심 걱정. 내가 지금 이 논문 써서 어디 학회에 돼야 되는데 떨어질 것 같아서 걱정된다. 막 얘기하는데 사실 그 학회가 정말 세계 정상의 학회란 말이에요. 거기 붙기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본인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 수준보다 더 높은 곳을 늘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박사들이 늘 세상 가운데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스트레스 받고 뭐 그런 어떤 강박적인 마음에 쌓여있는 사람이 되게 많다는 거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좀 내려놓고 본인의 삶을 좀 더 인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잘났다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살이에 대한 근심 걱정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세계적인 명문대 박사고 세계적인 대기업 다니고 집도 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마음 상태는 후달러일 수 있다는 거죠. 즉 후달러라는 거는 꼭 가난하고 돈 없고 빼겁고 이런 사람만 후달러가 아니에요. 누구나 후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후달러는 결국엔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세상살이에 대한 근심이 걱정이 많으면 아무리 그 사람이 미국 시민권이 있고 돈이 많고 좋은 회사 다니고 좋은 학교를 나와도 후달러인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좀 한 스텝 물러서서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최근에 다녔던 회사 중에 동료가 있는데 그 친구 정말 세계적인 명문대를 나왔어요. 그런 박사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친구가 걸어왔던 길은 정말 세계적인 그런 연구 조직에만 있었어요. 그 친구 이력서를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인데? 근데 저는 그 친구랑 일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살이에 대한 근심, 걱정, 염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친구랑 한 10분만 얘기하면 내가 너무 피곤해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친구를 굉장히 싫어했고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락을 했지만 친구가 되고 싶지 않았고 정말 그 연구만 끝나면 빨리 손절하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상을 살 땐 말이죠.
좀 여유롭고 그런 느긋한 마음으로 좀 인생을 즐길 수 있을 때 결국 내 삶이 더 행복해지고 내 주변 사람도 행복해지고 결국 나에게 더 친구가 많이 생기고 내 삶이 더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문대 나온 친구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 그 전문대 나온 친구는 늘 그렇게 밝고 해피하게 사는 게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사람이 결국에는 최근에 결혼을 했는데 굉장히 능력 있고 부자인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근데 그 사람 배우자 보면은 딱 봐도 후달러요. 마음이 되게 불안하고 세상살이에 대한 근심 걱정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적으로 되게 가진 사람이었음에 불구하고 마음이 그랬기 때문에 이 전문대 나온 이 해피한 이 친구를 보고 굉장히 끌렸던 거예요. 그래서 둘은 결혼에 골인을 했고 결국엔 이 전문대 나온 친구는 집도 가난하고 배운 것도 없지만 이 밝은 마음, 밝고 건강한 마음 하나로 세상을 다 가져버렸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절대 미국에서 후달러가 되지 마세요. 후달러는 결국엔 마음이 불안하고 조급한 사람이에요. 세상살이에 대한 염려, 근심이 많은 사람인데 일단 후달러가 한번 되면은 그 남은 인생이 계속 후달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후달러가 되지 않도록 굉장히 늘 노력하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사람이 되도록 합시다. 그럴 때 미국에서 진정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휴가를 이틀간 다녀왔다고 했죠. 이틀 다녀온 후에 저에게 일어났던 일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가 한참 굉장히 바쁠 때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서 무책임하게 휴가를 써버렸어요. 그리고 휴가에 돌아왔죠. 뭐 당연히 돌아오자마자 저희 연구팀의 임원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죠. 이 급할 때 어디 갔었냐고 얘기했습니다. 연구하다 보니까 머리가 너무 복잡해져서 두뇌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두뇌가 좀 번아웃 된 것 같아서 좀 더 열심히 일하고자 잘 쉬느라 이틀 휴가 쓰고 푹 쉬고 돌아와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냥 쿨하게 그래요, 열심히 일하도록 합시다 하고 그렇게 끝났어요. 별일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틀간 휴가를 다녀온 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회사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가 있어요. 일단 컴퓨터 칩을 개발할 때 저는 기계과이기 때문에 어떤 기계적인 신뢰성에 대해서 주로 포커스를 해서 컴퓨터 칩을 설계를 합니다. 근데 같이 저랑 조인트로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전자공학과예요. 그래서 일단 윗선에서 기계공학 박사랑 전자공학 박사랑 이렇게 한 팀으로 묶어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는 당연히 전자적인 성능, 즉 컴퓨터 칩의 전자적인 퍼포먼스를 위주로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설계를 하면 뭔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바로 잡는 거죠. 또 제가 설계하면 잘못될 수가 있으면 그 친구가 바로 잡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전자적으로 그 친구가 하이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 어떤 회로의 어떤 특정 패턴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컴퓨터 칩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져요. 하지만 그 선택으로 인해서 기계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높은 발열이라든가 아니면 어딘가가 컴퓨터 칩이 깨진다거나 뭔가 그런 문제가 생겨요. 그걸 제가 바로잡는 거죠. 뭐 이런 서로 그런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같이 일하는데 한창 바쁠 때 제가 휴가를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사실 저도 외국인이고 외국인 유학생 출신으로서 박사를 마치고 미국의 인더스트리에 있고 그 친구도 그 전자공학 박사 친구도 외국인 유학생 출신으로 박사 후에 미국에 잡을 잡고 남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실 둘 다 외국인이에요. 뭐 돌진 개진 둘 다 외국인인데 저는 후달러이지 않기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외국인이고 어떻게 보면 저도 후달린다고 하면 여전히 후달릴 수 있어요. 뭐 외국인이고
뭐 아직까지 뭐 제가 영어를 뭐 문제없이 구사하긴 하지만 네이티브 스피커만큼 완벽한 발음과 완벽한 문법으로 말할 수는 없어요. 미국에 태어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10위권 정도에서 공학 박사를 마쳤지만 사실 저보다 더 잘난 사람 많아요. 그래서 뭐 후달리다고 생각하면 후달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제 마음속에 후달러가 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그냥 미국인인 것처럼 뭐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뭐 평일날 월화수목금만 일하고 아침 9시 이전엔 일하지 않고 저녁 5시 이후엔 일하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 일하지 않아요. 근데 어떤 날은 아침 9시 반이 넘어서 일을 시작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오후 4시 반 전에 일을 종료하기도 해요. 그냥 정말 널널하게 마치 내가 미국인이라도 된 것처럼 뭐 그냥 그렇게 살아요. 후달러이지 않기로 선택한 거죠. 근데 저랑 같이 일하는 그 전자공학 박사 있잖아요. 외국인이에요. 똑같은 외국인인데 그 친구는 늘 마음속에 제가 옆에서 관찰해보면 그런 게 있어요. 아, 난 미국인이 아니니까 미국 애들보다 하루에 걔네들보다 적어도 5-6시간 이상은 더 열심히 일해야 돼. 왜냐면 나는 외국인이니까. 그러면서 막 덜덜덜덜 떨어요. 항상 뭔가 일할 때. 그래서 그 친구 보면 항상 꼭두 새벽같이 일어나가지고 업무를 시작하고 밤 늦게까지 일해요. 주말에도 일하고. 근데 굉장히 미국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같이 일할 때 굉장히 제가 불편하긴 한데 뭐 어쨌든 그 친구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굉장히 저한테 가끔 밤 늦게 귀찮게 할 때가 있는데 그 친구가 뭐 밤늦게 이메일을 보내도 전 안 읽어요. 오후 5시 넘어오면 컴퓨터를 꺼버리고 아예 이메일 체크를 안 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날 아침 9시 이후에나 이메일 체크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제 상사가 아니라 같은 직급의 동료이기 때문에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저는 제 갈 길을 걸었죠. 근데 제가 휴가 갔다 온 사이에 이 친구가 너무 그게 걱정된 거예요. 제 빈자리가. 그래서 갔다 왔는데 거의 뭐 피폐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의 제 빈자리를 메꾸느라고. 또 원래도 그 친구 뭐 꼭두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고 밤 늦게까지 일하는 친구인데 뭐 제가 없는 동안 더 피폐하게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거의 제가 하던 일까지 다 맡아서 새벽까지 잠도 못 자고 더 피폐해져 있더라고요. 왔는데 굉장히 뭔가를 저를 굉장히 원망하는 듯한 눈빛으로 뭐 그 화상회의를 했는데 그런 눈빛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웃으면서 얘기했죠. 잘 있었니 친구야? 뭐 그런 식으로 저는 항상 그런 식입니다. 후달러이지 않기를 선택했고 후달러가 되지 않기로 선포를 한 겁니다.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는 후달러이기를 선택을 했고 본인이 후달러의 삶을 살기로 본인이 결심한 거예요. 근데 웃긴 거는 똑같은 공학 박사예요. 근데 그중 한 명인 저는 정말 미국인처럼 살고 그 친구는 정말 외국인 노동자처럼 정말 죽도록 일만 하면서 살고 있어요. 근데 뭐 안 봐도 비디오인데 제 연봉이 더 높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후달러이지 않기를 선택했다니까요. 그래서 연봉 협상할 때도 자신감으로 제가 그냥 원하는 금액을 불렀어요. 이 금액 안 주면 난 안 간다. 뭐 그렇게 후달러이지 않기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좋은 워라밸을 가지고 좋은 대우를 받고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 삶을 보면은 늘 그렇게 본인 마음이 후달리고 늘 상사한테 찍소리 못해요. 그래서 저는 힘들면은 뭐 피곤하면은 그냥 휴가 이틀 그냥 푹 쓰고 그냥 갔다 와요. 그리고 또 힘들면 어느 날 또 한 휴가 2-3일 푹 쓰고 갔다 와요. 저는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 보면은 벌벌벌 떨면서 휴가도 잘 못 쓰고 최근에 그 친구가 충치가 있었는데 업무 중에 치과도 잘 못 가더라고요. 눈치 보느라고. 정말 그렇게 살 필요 없는데 그냥 그 친구의 어떤 마음속에 뭔가가 있어요. 뭔가 그
불안하고 초조한 뭔가가 있는데 그게 그 친구의 삶을 계속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그 친구가 나온 박사학위가 제가 나온 박사학위보다 훨씬 랭킹이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 나온 학교는 더 유명한 학교예요. 저보다 학벌도 소위 말해서 더 좋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미국의 이 실리콘밸리의 전자 인더스트리에서 그 친구 같은 경우는 전자공학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의 주역이라 할 수 있는 걸 공부를 해놓고 저보다 더 후달리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즉 후달러라는 거의 의미는 결국에는 본인이 마음속으로 선택한 거예요. 자, 전 세계 랭킹 1위의 박사학위를 나와도 본인이 후달러일 수 있어요. 본인이 후달러의 삶을 살고자 선택했다면 본인이 후달러인 겁니다. 하지만 제 친구 보시면 그 전문대 나온 친구 있잖아요. 전문대 나왔고 집도 가난하지만 본인이 후달러이지 않기를 선택했고 후달리지 않게 살기로 인생을 본인이 정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그 친구는 정말 인생이 안 후달리게 풀려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 영적인 이 마인드가 그만큼 우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마인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결국 인생이 그 방향대로 걸어가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도 미국에 오고 싶고 미국에서 뭔가 원대한 꿈을 펼치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본인 마음 안에 그렇게 뭔가 항상 세상에 대한 근심,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뭔가 늘 불안, 초조하고 그런 사람이라면 미국 오지 마세요. 오면은 제 친구처럼 돼요. 미국에서 정말 탑스쿨의 박사학위를 나왔지만 정말 외국인 노동자처럼 늘 미국 사람들 눈치만 보면서 소위 말하는 정말 외국인 노동자처럼 불쌍하게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근데 정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회사에서 어떤 누구도 그 사람한테 그런 걸 강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거를. 미국은 기본적으로 월화수목금만 일하고 아침 9시, 저녁 5시 뭐 이렇게 일해주고 토요일, 일요일 일 안 해줘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 그런 라이프가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친구 마음 안에 있는 뭔가 어두움이 있는데 그게 전 개인적으로 그 친구가 자란 가정 환경 속에서 뭔가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뭔가 과거로부터 받았던 어떤 상처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본인이 극복해야 됩니다. 극복하고 본인이 진심으로 그런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 어두움 속에서 나오셔야 돼요. 거기서 나오시고 본인이 후달리지 않게 살기로 본인이 결심하고 선포하고 그런 어떤 후달러가 되고자 하는 막 그런 어두운 마음이 본인한테 찾아올 때 그걸 본인이 거부해야 됩니다. 거부하고 본인은 정말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그리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고 본인 인생을 향해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전문대 나온 그 친구 있죠. 그 친구가 아주 좋은 예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후달리게 살아야 되는 친구는 사실 그 전문대 나온 그 친구인데 그 친구야말로 정말 인생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배우자도 되게 잘 만나가지고 인생 잘 풀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여러분 마음속에 가진 그 마인드 그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얘기해드리고 싶고 미국 건너오기 전에 본인이 먼저 이 마음이 본인이 후달러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 그걸 먼저 점검해 보시고 본인이 계속 한국에서 후달러이다. 그럼 미국 오지 마세요. 이게 결국 여러분이 뭔가 학벌이 안 좋고 집안이 안 좋고 뭐 돈이 없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 인생을 향해 어떤 뷰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후달러가 되지 않기로 결심하시고 그 다음에 미국 건너오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늘 영상에서 말한 모든 내용은 제 주관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영상만 보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신중한 인생 결정 내리시기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또 봐요.